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이어진 일입니다. 지금 남편은 시어머니 집에 있고요. 아빠한테 들어보니까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한 자체를 아빠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으니 양당 간의 결정을 내리라고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해결을 보려고 했는데 아빠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아빠가 워낙에 저라면 벌벌 떠는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아빠가 심한 건지 아니면 남편과 시어머니가 심한 건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뭐 아빠를 욕하신다 해도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먼저 실수를 한 건 남편과 시어머니니까 한번 가만히서 들어봐 주세요. 아빠는 오늘 제게 전화를 해서 그러시더라고요. 통화를 했는데 아빠는 남편을 믿을 수가 없다고요. 어떤 식으로 통화를 한 것이냐 했더니 아빠가 얘기를 해주었는데 그 워딩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자네 정말 뭐하는 짓인가? 내가 아비로서 그래 좀 유난 떠는 거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런데 뭐? 결혼한 지 2년 만에? 그런 소리를 했다고? 아무리 우리 딸이 철이 없고 장난스러운 애라고 해도 그냥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하면 넘어갈 것이라 생각했나? 자네 너무 실망이네.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안 싸던 도 마찬가지네. 이런 일로 내가 나서는 것도 우습긴 하지만 그 정도로 내가 지금 화가 났다는 걸세. 결정을 짓게 내게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던지 아니면 그냥 정리를 하던지. 내가 딸 가진 아비로서 결혼한 딸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 남편은 죄송하다고 말을 하긴 했는데 약간 핑계를 대는 것 같긴 하더래요. 그 핑계가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좋아했었다고, 제가 편안했었다고 말이죠. 자, 이제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시어머니가 니네 집에서 오늘은 자고 갈란다 말하신 건 처음이었어요. 일이 있어서 온 건 아니었고 추석 때 먹었던 갈비찜이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신 이유이긴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올 추석 때 갈비찜을 해주셨는데 그게 엄청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어머니 갈비찜 엄청 맛있었는데 그거 또 한번 먹고 싶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말을 했고 갈비찜과 몇 가지 반찬을 해주러 저희 집에 오신 거였는데 이왕 오신 거 하루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일요일 아침에 가시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시어머니 별로 어려워하진 않았어요. 결혼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었고 그 동안은 자주 접할 기회가 없기도 했었고 아직 시어머니란 분이 어떤 분인지 파악이 제대로 된 상태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냥 어떤 분인지 모를 뿐이지 시어머니에게 반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엄마고 그리고 이젠 한 가족이니까요. 그래서 맛있는 갈비찜도 해주시고 몇 가지 반찬도 만들어 주신다 하니 당연히 환영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솔직히 기대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동안 우리 집에 누군가를 초대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 첫 손님이 시어머니란 점이 좀 뿌듯한 며느리? 시어머니한테 잘하려고 하는 그런 며느리 느낌을 혼자 가졌거든요.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철없고 장난스러운 며느리. 네, 저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암튼 시어머니는 토요일에 12시쯤 오셨고요. 원래는 더 일찍 올 예정이었는데 제가 금요일에 좀 일을 늦게까지 해서 새벽 3시 넘어서 잠을 잤거든요. 아침에 크릉크릉 코를 골아대며 자고 있는 저를 보면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더군요. 일찍 오지 말고 좀 천천히 오라고요. 와이프 늦게 잤으니 좀 더 자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남편은 토요일이었지만 외부에 일이 있어서 바로 일을 나갔고요. 그날 정확히 밤 11시 넘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한마디로 토요일 그날 익숙하지 않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이서 함께 보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와 남편이 제게 보낸 카톡 소리에 크르릉 코를 골며 자던 제 귀에 들려서 잠이 깨어버린 거예요. 시어머니 조금 늦게 오시라고 했다. 그러니 잠 좀 더 자라. 한 4시간 정도 잤나? 분명 늦게 오실 거라는 거 아는데 기대가 되어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었지만 집안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 저희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잘 정리정돈 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향긋한 향기가 나는 그런 집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때 주섬주섬 일어나서 정리를 했고 피곤은 했지만 뭐 이것저것 하다가 다시 자도 되는 거니까 우선 시어머니 맞이할 준비를 했죠. 12시쯤 시어머니는 오셨고 그 맛난 갈비를 시작하셨습니다. 집에서 양념은 만들어 오셨고 이미 아침에 남편이 핏물도 빼어 놓았기에
갈비찜 양념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잠을 못 잤나? 갑자기 졸음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너무 졸리다고요. 낮잠을 오래 자는 편은 아니니 딱 30분만 자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시어머니도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어질러 놓은 저희 주방을 살짝 간이로 치운 다음 방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소파에 앉아 계셨던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아가, 엄마 커피 좀? 어라? 내가 분명 잔다고 하지 않았나? 커피 내리는 거 힘든 일 아니죠. 그런데 저는 그때 눈꺼풀이 내려오다 못해 아예 덮여질 지경이었거든요. 커피 내리려면 적어도 1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데 약간 어질어질하기까지도 하고 그래도 커피 한 잔 내려드리는 건 어려운 일 아니니까 네, 내려드렸습니다. 커피를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순간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는데 그건 어떤 표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이없으면서 약간 짜증이 난 표정? 그러면서 커피잔을 들고는 제게 그러는 거예요. 얘, 왜 이렇게 뜨겁니? 입천장 다 되겠다. 그냥 우유 한 잔 넣어줘라. 아, 그래요? 아이스라고 말씀을 안 하길래 저는 뜨거운 걸 원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쩌죠? 우유가 없는데. 배지밀 있는데 그거 넣어드릴까요? 소이 라떼처럼 그것도 맛있거든요. 우유가 없다고? 예. 그럼 가서 사와야 하는 거 아니니? 나 배지밀 안 먹어. 노인네들이 먹는 것 같아서 배지밀 취급 안 한다고. 편의점에 먼 것도 아니고. 바로 앞 아니니? 가서 사와라. 그리고 저지방으로. 알겠지? 우유를 사러 가면서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알고는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뭐 배지밀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저지방 우유 사서 그 커피에 손수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갈비찜도 해주셨고 그거 해주시러 온 거였으니까 뭐 우유 하나 사서 넣어드리는 게 뭐 그리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너무 졸렵다고 했어요. 딱 30분만 자면 정신이 맑아질 것 같으니 딱 30분만 자겠다 했죠. 안방에 들어가서 누운 순간 갑자기 집이 떠나갈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TV를 켜신 거였는데 어찌나 TV 볼륨을 높였는지 제가 있는 안방까지 쩌렁쩌렁하고 울리는 겁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보신 프로그램은 트로트 프로그램. 귀를 틀어막고 어지럽다 좀만 자자 하는 그 순간 아가 라고 시어머니가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TV 소리와 겹쳐져서 확실하게 저를 부르시는 것은 알 수 없었는데 사실 저는 환청이 들리는 건 줄 알았어요. 갈비찜 할 때도 아가를 연발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안방문이 덜컥 열리면서 아가, 내 목소리 안 들렸니? 하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왜 그러시냐 했더니 입 심심하다고 달달한 거 있냐고 남의 냉장고 열어보기 뭐하니 너한테 물어보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주섬주섬 냉장고에 초콜릿 몇 개를 꺼내 드렸는데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저를 붙잡더니 이런저런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네가 참 좋다. 이렇게 편하게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이게 이상적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아니냐.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 와 있는데 잠깐 눈 좀 붙이겠다고 하면 방으로 들어가겠느냐. 그리고 시어머니가 괜히 왔니? 며느리가 갈비찜 먹고 싶다 해서 양념 재워서 가지고 와서 갈비찜 해준 그런 시어머니인데 지금 나는 너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좋아서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절대로 말을 끊질 않는 거예요. TV 소리는 쩌렁쩌렁 울리고 그 TV 소리보다 목소리 크게 해야 하니까 TV 소리보다 시어머니 목소리 더 크고 이러다가 신고 들어올까 싶어 제가 TV 소리 줄였는데 볼륨이 25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결국 1시간 이상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요즘 컴퓨터 타자 연습을 하고 있다며 그걸 좀 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계속 저를 불러대고 잠깐 쉬려면 또 불러대고 일부러 그러는 건지 눈을 확실하게 뜨지도 못하는 사람을 붙잡고 타자 연습을 하게끔 도와달라. 여기저기 뒤지며 다니다가 미용 기기를 보더니 이것 좀 해야겠다. 시켜줘라. 세수했으니까 로션을 좀 줘라. 미용 기기가 여러 개네. 나 이거 다 해보고 싶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한시도 저를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졸리다 못해 기절할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남편이 들어오는 그 시간까지 한숨도 못 자고 시어머니가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라는 수발을 들었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끝도 없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세요. 이혼을 하셨고요. 혼자서 남편을 키워오신 분입니다. 얼마나 어렵게 남편을 키웠는지를 말씀하면서 제게 이런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나는 솔직히 우리 아들이 스트레스 받는 걸 원하지 않아. 그런데 너가 아직 어리고 철이 없긴 하잖아? 그게 우리 아들한테 스트레스가 될까봐 항상 걱정이야. 아직 어린이라서 귀엽다고 지금은 봐줄 수 있겠으나 나중에도 우리 아들이 그걸 그렇게 받아줄까 하고 말이야. 오빠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요? 제가 철이 없어서? 엄만 그런 거야. 말하지 않아도 아들로만 봐도 알 수 있거든? 너 갈비찜 해주러 오라는 그 말이 나한테 솔직히 곱게만은 들리지 않더라고.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 거 당연히 해줄 수 있지. 그런데 나는 우리 아들이 먹고 싶어 한다고 네가 만일 전화해서 갈비찜 좀 해달라고 했으면 더 기뻤을 것 같아. 그럼 제가 죄송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가요? 어머니 말씀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나한테는 우리 아들이 중요하다는 거야. 너도 솔직히 생각해봐라. 내 나이에 혼자 되었는데 덩그러니 아들이 있어. 그 아들 책임지는 엄마들 요즘 세상도 그렇듯 정말 없다. 그냥 내 인생 살고 싶어 내팽개치지. 아무리 내 속으로 나왔어도 절대로 품지 않아. 나는 그 정도로 우리 아들한테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어. 아들 또한 고생한 이 엄마의 마음 잘 알고. 아, 정말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를 탓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엄마들이 저런다고요? 내 인생 살려고 자식을 내팽개친다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분이었습니다. 온화하고 인자한 분이었는 줄 알았는데 말실수가 잦으신 분인 듯 했어요. 암튼 토요일 그리고 주무시고 그 다음 일요일까지 시어머니가 집에 가시는 그 순간까지 저는 너무너무 피곤했습니다. 좋을 줄 알았는데 제가 기대한 것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시어머니 가시자 제가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왜 한숨을 쉬냐고요. 엄마 배웅하러 나갔는데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 마치 딸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런 거 아니었냐 하는데 그럼 제가 그때 니네 엄마랑 있으니까 더럽게 불편하더라. 그리고 일부러 그러는 건지 나를 재우지도 않고 계속 말을 하더라. 했어요 했나요? 그냥 저도 괜찮았어 라고 말았고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따지고 들 것 같았고 그러면 남편과 싸움으로 번질 수 있으니 그냥 제가 참고 말았죠. 그런데 월요일도 연휴였잖아요. 아, 시어머니가 또 오신 겁니다. 와서는 또 말실수를 하셨는데 그 말에 저희 아빠도 난리가 난 거였고 얼른 결정을 지으라고 하신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와 함께 사시겠다 합니다. 그리고 이틀 정도 저랑 지내보니까 아무것도 불편하지 않았었다고 시어머니는 너무 좋았었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그거 알고 있었냐고 사실은 말이야 하면서 말을 하는데 완전 킹받는 말이었습니다. 아가, 모의 합가였어.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일이 있다고 해서 나는 그게 더 기회라고 생각을 했다. 너랑 나랑 둘만 있을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너랑 오랜 시간 붙어있다 보니까 같이 살아도 되겠더라. 모의 합가 점수는 합격이야. 하면서 깨르르 웃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도 대충 눈치를 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합가라는 말에 전혀 놀라지도 않았고 모의 합가 합격이라면서 박수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환하게 웃기만 했거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들어와 살면 집 봐줄 테니까 저희 둘이 바깥에서 데이트도 많이 하고 그러라는데 아니 왜 집을 봐줘야 하죠?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물며 돌봐야 하는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물을 줘야 하는 식물도 없는데 집을 봐주겠으니 니들 바깥에서 데이트하라는 말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철없는 사람처럼 그랬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요즘 오빠랑 데이트하고 싶었는데 사실 2년 정도 같이 살아보니까 좀 질리는 면도 있고 그리고 어머니랑 같이 있었던 그 시간이 솔직히 저는 좋진 않더라고요. 어머니 불합격인데 아 이런 분이 우리 시어머니였구나 싶은 게 앞날이 좀 깜깜해지더라고요. 어머니 마음 다 알겠으니까 오빠랑 합가하세요. 오빠랑은 주말에 한 번씩 만나서 데이트할게요. 그리고 오빠 알지? 여기 이 집 보증금도 내 돈, 이자도 지금 내 계좌에서 오빠 계좌로 옮겨가서 나가고 있잖아. 이거 아빠한테 얘기해서 오빠가 대출 받은 거 싹 다 갚아달라고 할게. 왜 오빠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지? 그냥 엄마 아빠가 남자 체면 세워줘야 한다 해서 오빠 이름으로 대출 받고 오빠 명의로 한 건데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이 집 돈은 다 내가 내고 있더라고.
아, 그리고 내가 아빠한테 증여받을 집이 있어서 오빠 명의로 했구나? 그런데 이제는 이 주택자도 세금 그렇게 세지 않대. 그냥 내 명의로 돌릴게. 어머니, 오빠 얼른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저는 죄송하지만 모의 합과 불합격 드릴래요. 호호호호. 그리고 지금까지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빠는 불같이 화가 나서 이거 얼른 결정을 지어야 한다 하고요. 그리고 돈도 다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다 갚아버리고 제 명의로 해버리자고요. 아니면 이혼을 할 생각이라면 그냥 지금 상태로 두고 그냥 제 몸만 빠져나오고 이혼 소송을 걸자고 합니다. 지금 저는 고민 중이에요. 그런데 아빠가 너무 강경합니다. 왜냐면 우리 아빠가 저러는 이유가 저희 친할머니. 친할머니가 저희 엄마를 엄청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빠는 친할머니와 인연을 끊어버린 사람이고요. 아직도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녹록치 않은 시어머니 밑에서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을 할지 잘 아시기에 저보고 계속 이혼을 하라 하십니다. 만일 이혼을 하지 않을 거면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던지 하는 그런 수를 써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방금 전화가 왔는데 시어머니가 실언한 것 같으니까 아빠를 좀 진정시켜 달라고만 하네요. 글쎄요, 이걸 그냥 실언이라고만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아마도 저는 이혼을 선택할 듯 싶네요. 아닌 듯, 나는 안 그런 듯 하는 사람들이 원래 더 무서운 법이잖아요. 혹시 제 사연이 소개가 된다면 진행 상황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무 짧은 기간이 있었던 일이라 후기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싶네요.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 정말 너무 어려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